관련된 질환이 몇 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어깨 관련 질환은 무려 50가지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깨 관련 질환들. 오늘 메디컬인에서는 그동안 소홀했던 어깨 관련 질환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원장님이 너무 편해서 원장님 만날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늘 유익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게 시청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원장님 저희가 지금까지 척추, 무릎 그리고 발 관련돼서 이제 질환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네. 갑자기 이제 이렇게 척추, 발, 무릎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이거는 했는데 예. 하나가 좀 허전한 게 있어요. 예. 요 어깨. 예. 어깨가 지금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좀 오늘 그 어깨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아, 굉장히 어려운 파트인데요. 그래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서 시청자들한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어깨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어깨 질환을 호소하시는 분이 예. 많아졌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어깨 질환 저희들 생활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일상생활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신다든지 그리고 어머님들 설거지 하실 때도 거의 입식에서 서가지고 설거지를 하시고 네. 또한 그 아무 준비 없이 또 우리 사회자님 하시는 것 같이 네. 야구를 한다든지 그렇죠. 준비 운동 없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깨를 많이 혹사를 시키다 보니까 어깨질은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통증을 호소하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또한 요즘에 또 관절 내시경 수술이 많아서 어깨 수술을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어깨 관절이 이제 다른 관절과 좀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 제가 모형을 좀 갖고 왔는데요. 네. 뭐 우리가 통닭을 먹을 때도 날개뼈 이렇게 날개 부분 그렇죠.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전 날개만 먹습니다. 예. 우리 다른 구조하고 근육의 형상도 틀리고 또 어깨뼈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 같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팔이나 다리 같은 경우는 축에 따라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데 어깨 관절은 양쪽에 공중에 떠 있는 관절이고 또한 우리 몸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넓습니다. 팔을 이렇게 올려보시면 알겠지만 180도에서 저 아래까지 앞에라든가 뒤에까지 열중셔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운동 범위를 갖고 있는 관절이고요. 네. 그렇게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공중에 떠서 이렇게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글러브에 공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야구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공 잘 못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빠지기도 하고 주위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관절이 특히 어깨 관절입니다. 예. 그렇군요. 어깨 관절이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몸이 많이 움직이는 예. 근육인데 관절인데 그렇다면 어깨 관절의 모양. 네. 어깨 관절은 지금 뭐 보시는 것 같이 크게 세 개의 뼈로 구성되어 네. 있습니다. 요즘에 뭐 쇄골미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이 이 앞에 있는 쇄골이 잡고 있고요. 이 견갑골이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고 보시는 것 같이 날개 모양입니다. 굉장히 우리 몸에서 가장 얇은 뼈가 이 견갑골이고요. 이 상완골 이 세 개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떠 있는 관절이 견갑관절입니다. 그렇군요. 어깨 관련 질환이 예. 다양하고 많다고는 하지만 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질환은 예. 반면에 좀 몇 가지 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가장 대표적인 것, 예. 일반 50견, 예, 50견. 50견이라고 예. 하는데 예. 이 정확하게 50견이라는 것에 대한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한의학 용어입니다. 50견이라는 게. 그래서 50견, 40대에서 50대 사이에 한 번쯤은 어깨 통증이 있다고 해서 50견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에 우리 일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조선시대는 좀 오래 살지 않았나요? 얼마 정도 되실 것 한 같습니다. 8, 90? 아이, 그건 네. 조선시대 일반 사람들은 38세가 평균 수명이고요. 아, 그렇군요. 예, 조선 임금들은 45 정도 됩니다. 네. 거꾸로 얘기하면 유추하면은 40에서 50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근육이 많이 노화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조금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서 한 60대, 70대, 80대까지도 평균 수명이 늘었는데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노화로 생긴 게 50견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50견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견갑 회전낭대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견갑 회전 낭대 증후군. 회전낭대. 아하. 회전낭대라는 거는 어깨를 돌려주는 회전 근개에 이 주기를 싸고 있는 근육을 통칭해서 회전낭대라고 그러고 합니다. 예, 그 증후군을 50견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동결견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동결견은 이 근육 자체가 유착이 돼서 움직임이 줄어드는 것.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런 거를 유착성 건망염이라고 합니다. 경관절염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외에 회전 탈구라든지 가장 쉽게 어깨가 빠질 수 있는 경관절 탈구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관절염, 또한 가장 요즘에 많이 진단명으로 많이 붙이는 회전낭대 파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질환을 알고 계시면은 그 경관절 통증에 대해서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회전 낭대 증후군이 좀 발생하는 예. 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어깨 질환이 있을 경우에 어깨에 있는 근육만 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목하고 어깨는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승모근이 계속 긴장이 되고 굳어지면서 어깨의 축이 바뀌면서 어깨하고 어깨 사이에 있는 이런 어깨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인대들이 뼈하고 뼈 사이를 지나갑니다. 축이 틀어지면서 그쪽에 인대가 손상이 되고 염증 반응이 생겨서 경관절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 잘못된 자세로 많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어떤 반복적인 손상, 어떤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인대가 파열됐을 때 이렇게 생기고요. 마지막으로 그 주로 많이 생기는 것은 나이가 드시면서 그쪽 인대가 노화가 와서 생기는 이런 3가지 코스로 통증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동결견, 예. 요 이제 50견하고 예. 좀 뭔가 좀 동결견은 좀 생소하잖아요. 예, 예, 그래도 예. 요 차이가 좀 뭐 있을까요? 50견은 쉽게 말해서 이 주위에 있는 근육에 어깨를 싸고 있는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육과 요 사이에 있는 어깨 관절 사이에 있는 그 관절막이 있습니다. 관절낭 자체에 어떤 유착 같은 게 생겨서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겁니다.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팔을 올릴 때 많이 아프시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저녁에 잠잘 때, 그러니까 어깨 근육이 꽉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기 때문에 생기는 게 동결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 좀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일단은 어떤 자세를 취할 때 많이 아프시다 그럽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물건을 잡을 때 어떤 한 포지션을 취할 때 통증이 있어서 움직이기가 힘들다. 또 그 저녁에 잠잘 때 주무실 때 통증이 있어서 잠자기가 어렵고 자꾸 깬다. 이런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고요. 또는 제일 불편한 거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걸 들을 때 아니면은 음료수 캔을 딸 때도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통증 때문에 잘 못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것도 다 어깨 질환하고 같이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좀 자거든요. 예, 예. 자는데 예. 오른쪽으로 좀 자면 예. 상당히 아파요. 그래서 예, 예. 한 10분, 15분 정도 지나면 예. 그게 통증이 좀 있어가지고 예, 예. 이쪽으로 하는데 제가 3년 전에 이제 야구를 하다가 예, 예, 예. 오른쪽 어깨를 예. 다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아까 예. 저한테도 여쭤보셨는데 사실은 어깨 질환이 어깨 자체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승모근하고 경추하고도 같이 영향을 좀 받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 보시면은 비계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 비계를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옆으로 잘 때는 무게를 높이를 좀 높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높게 하셔야지 어깨가 눌리기 때문에 팔베개도 오래 하고 있으면 팔 저린 거하고 저리죠. 똑같이 우리도 한쪽으로 많이 특히 침대 생활이 아니고 바닥에 주무실 때는 더더군다나 뒤쪽 옆으로 주무시는 습관을 갖고 계시면은 비계 높이를 좀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압력을 좀 줄이셔야 되고 자꾸 반복적으로 아프시다 그러면은 경추 질환이 좀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경추 질환 네, 일전에 제가 무서운 건 말씀드렸죠.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심각한 건 아니고요.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어깨와 관련된 예. 질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질환이 발생되지 않는 것, 예. 이거 참 좋겠지만 예.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예. 제대로 좀 치료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올바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낭대 증후군 그리고 유착성 견관절염 예. 이 진단 그리고 예. 치료도 다를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가장 진단하기 가장 좋은 거는 기본적으로 통증이 반복적으로 됐을 때는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런 회전 낭대 증후군이 오래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뼈하고 뼈끼리 충돌이 일어나면은 이 골극이라고 하는데 뼈가 자라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엑스레이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라났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요즘에는 초음파 검사가 많이 대중화돼 있기 때문에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쉽게 병원에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착성 견관절염이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물리치료를 하지만은 어깨 자체 내에 연골 보호제를 급여화 받아서 네. 건강보험에서 보험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주사를 놓는 방법이 있고요. 회전 낭대 증후군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 그거에 맞는 약도 드셔야 되지만은 도수치료라든지 아니면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만 하더라도 많이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은 우리가 다치고 팔을 다쳤을 경우에 팔걸이도 많이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팔걸이 한 다음에 팔이 아픈 거는 좋아지는데 어깨 아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우리가 팔걸이 했다고 해서 딱 고정해서 몸에다 붙이고 다닐 게 아니고 팔걸이를 하더라도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착성 견관절염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팔걸이를 오래 하든다든지 아니면은 그 팔을 안 써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움직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질환의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치료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회전 낭대증후군 같은 네. 경우는 충격파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이 약해진 염증이 있는 인대에다가 우리가 재생할 수 있는 주사를 놔서 회복을 시켜주고요. 특히 더 유착성 근관절염 같은 경우는 운동 치료를 더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운동 범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동 치료를 병행해서 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근골격계 초음파라 이런 건 또 좀 생소한데요. 예. 요즘 병의원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나요? 예, 요즘에 저희과는 거의 한 40~50% 이상 하고 있고요. 질환이 있거나 그러면은 엑스레이 찍고 MRI를 주로 많이 찍는데 그렇죠. 사실은 근육에 대해서 그냥 선택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것은 초음파가 제일 좋습니다. 해상도도 굉장히 좋아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피부에서 바로 근접한 거리의 이상 같은 경우는 초음파로도 충분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고 만약에 리전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처치도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좀 비용 면에서도 좀 비용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대비했을 때 예. 초음파가 좀 근격계 초음파가 좀 저렴. 상당히 많이 저렴하고요. 정부에서도 향후 한 2년 내에는 근골격계 초음파도 급여화를 하고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회전 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 예, 예. 뭐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까? 생활에 아주 불편하지 않으면은 굳이 처음부터 수술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깨 이렇게 보시면은 어깨는 4개의 인대가 딱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인대가 손상이 됐다든지 끊어졌다 그러면은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은 여기 4개의 인대하고 속에 있는 작은 인대들 중에 필요하지 않은 인대가 손상받았을 경우에는 굳이 일반적으로 수술할 필요는 없고요. 나머지 근육을 재활시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다쳤을 때 가장 중요합니다. 다쳤을 때 우리 그냥 사용하게 되면은 고무줄도 자꾸 늘어난데 쓰게 되면 끊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팔걸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저희 환자들한테 제가 추천을 하는데 보자기를 이용해서 저녁에 주무실 때 팔을 한 5일 정도 묶고서 주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생각보다 이 어깨 무게, 팔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애기들도 잠자는 애들 들고 다니면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팔도 아픈 팔을 들고 다니면 이 인대가 반복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고정해서 올려주는 것만 하더라도 어깨를 굉장히 회복시킬 수도 있고 통증도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 인대가 예. 예를 들어 기타도 줄이 끊어지면 소리가 예, 안 나잖아요. 예, 예. 근데 인대도 4개 중에 하나가 끊어지면 2개가 끊어지면 예, 예. 인대는 다시 이렇게 붙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붙일 수는 없지만 그거는 인위적으로 수술해서 붙인다고 하지만은 네. 사실은
늘어진 상태로 붙기도 합니다. 발목에 다 손상받았다고 해서 다 수술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우리 몸이라는 거는 조물주가 그렇게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끊어진다는 게 100%가 다 끊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인대라는 건 여러 우리가 전선에 가닥같이 많은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 20% 손상된 경우에는 빨리 회복이 되고요. 한 40% 50% 이상 끊어진 경우에는 인대를 싸고 있는 막만 잘 유지가 되고 있으면은 자연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이 수술 외에 이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예. 다른 치료 방법도 있을까요? 수술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최근에 사실은 이 인대라는 거는 그때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하고 틀려서 피가 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자극을 줘서 우리가 체외 충격파요법을 사용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충격파 치료를 하셔도 초기에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조금 더 진행이 된 경우에는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그 리전을 정확하게 재생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 플로로 주사라고도 있습니다. 그런 주사로 다양하게 영양을 공급해 줘 갖고서 빨리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 우리가 팔이라든가 다리 아프면 기부스 하는 거하고 똑같이 네. 어깨가 아플 때의 기부스는 팔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을 잘 유지를 고정을 하고 계시면은 회복력을 되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뭐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팔이 아프시면은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팔걸이를 2, 3일이라도 하고 계신 게 굉장히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재기를 이렇게 예, 보재기 집에서 보재기를 쪼매가지고 이렇게 자정에 잠잘 때라도 이렇게 붙이고 주무시든지 아니면 요 뒤에 비계를 하나 받치셔가지고 팔이 배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하고 계셔도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그냥 있습니다. 쿠션 하나 정도를 그냥 올려놓고 그렇죠. 이렇게 예. 하고 있는 게 요 가장 뒤에다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뒤에 받치셔갖고 올리시고 주무시면은 이게 가장 우리가 해부학적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어깨가 이렇게 보이시지만은 사실은 15도로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가장 좋은 일반적인 포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그냥 잘 때 발을 놓고 자니까 어깨가 빠지는 포션이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겁니다. 빠지지 않도록 뒤에서 차가 밀리지 않도록 밑에다가 삼각대를 하나 세워놓으면 안 밀리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올려만 주더라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어깨 관절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 수 있는 예. 그 자가 진단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빈 캔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료수 캔을 이렇게 따면은 뭐 사실은 버리려면 돌려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앞쪽으로 이렇게 하셔갖고 내리셔가지고요. 앞으로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들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테스트도 할 수 있지만은 누가 이렇게 잡아준다든지 해가지고 올릴 때 네. 통증이 있어서 안 올라간다든지 더 올릴 때 아파서 떨어뜨릴 경우 이 회전낭대 근육 중에서 일부가 끊어졌다고 본인이 판단할 수가 아, 있습니다. 빈캔을 고리에 껴서 이렇게 올려야 되나요? 아, 빗근 버리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해놓고 엄지손가락을 놓고서 이렇게 팔을 올려보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회전낭대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통증이 생기면은 의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간단하네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어깨 충돌 예.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그건 뭐 어떤 거예요? 어깨 충돌 증후군은 요 보이시는 것 같이 요 사이 간격이 많이 좁아져서 어깨를 들 때 저희가 한 90도라든지 이렇게 네. 구부려서 안쪽으로 뒤로 돌린다든지 할 때 요 사이에 인대 파열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 갖고 갑자기 통증이 있어서 움직이기 힘든 겁니다. 그거를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회전 낭대 증후군하고 좀 지나서 진보된 어떤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어깨하고 어깨 사이가 자꾸 충돌이 일어나면은 이 골국이 이렇게 꽈리 모양으로 자꾸 앞으로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부러지면 요 지나가는 인대가 손상을 받겠죠. 끊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어깨 충돌 증후군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이 구부러진 앞으로 자라나온 이런 골국을 잘라주는 이런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종합병원이라든지 경관절 이런 전문 병원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게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주로 많이 하고요. 뭐 궁금하실 텐데 어깨 네. 뭐 수술이라든가 요즘에 어머니들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 뭐 하나씩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수술하신 분들. 네네. 그래서 우리 어깨 같은 경우는 특히 아까 말씀드려서 한 30도 앞으로 전방으로 그리고 바깥쪽으로 한 30도 이렇게
팔을 들고 이렇게 주무시는 게 가장 좋은 포지션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많이 달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 어깨하고 어깨 사이 간격이 가장 넓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덜해집니다. 예. 그 사각으로 된 이렇게 쿠션 같은 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럼 저희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두루마리 후지 하나 마르셔가지고요. 앞에다 여기다 끼기만 하셔도 훨씬 앞에 좀 어깨가 좀 훨씬 더 편해지실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 지금 어깨 충돌 증후군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들면 예. 예, 좀 이렇게 좀 여기가 아프거든요. 통증이 약간 예. 있거든요. 예. 예,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오늘 이 어깨에 대해서 예. 상당히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예. 예. 이런 거는 지금 통증이 있어요 지금. 통증이 좀 네. 있다 그러면은 그 초음파를 보면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전체 인대 중에 일부 10%에서 20% 이상 손상을 좀 받았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한 70%, 60% 정도의 파워만 있어도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대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건데 오히려 올릴 때는 그 부분이 사이에 끼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돌릴 때 똑똑 소리 나잖아요. 예, 예. 그거는 좀 뭐 좀 이렇게 어깨 질환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까요? 뭐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소리가 나면은 어떤 큰 질환이 있는가 걱정을 하시는데 소리 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동반된다든지 아니면은 근력이 떨어진다든지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건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관절이 중간에 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속에는 음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료수 캔 이렇게 사이다 같은 거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빠지지 않도록 딱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깨 관절도 속에는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경책같이 잡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움직여지면서 조금 밖으로 빠지면서 소리가 좀 나시는 거고요. 여기를 싸고 있는 단단한 이게 막이 지나가면서 건드려지기 때문에 소리가 좀 나는 겁니다. 뭐 나갔다가도 들어오고 들어갔다가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소리 나는 것 자체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평소에 이제 어깨 통증이 있는 경우에 예. 우리가 집에서 좀 취할 수 있는 예. 뭔가 좀 이렇게 방법, 예. 응급처치라 그럴까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어깨가 아프셔가지고 많이 불편하시다 그러면은 승모근이라든지 이런 데를 조금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간헐적으로 이렇게 아프시다 그러면은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그 냉온 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어깨가 충분히 좀 이완되고 수축이 되면서 근력이 좀 회복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크대라든지 이렇게 그 컴퓨터 같은 거 볼 때도 사실은 너무 앞에서만 이렇게 쓰기 때문에 기지개를 많이 펴주시는 게 좋습니다. 팔을 저번에도 일정 시간 말씀드린 것 같이 어깨를 쭉 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시계추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그 500cc 그 음료수 캔 가지고서 잡고서 팔을 놓고서 이렇게 한번 돌려셔가지고 운동을 하셔가지고 주위에 있는 근육이 같이 이완돼서 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 이제 좀 마지막으로 예. 이 어깨 건강. 예. 지난번 시간은 뭐 발 건강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예. 이 어깨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예. 들어서 어깨가 좀 탈골이 되면 물론 이제 또 이렇게 참 맞춰서 넣는 것도 저는 신기한데요. 예, 예. 이 어깨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제일 어려운 질문을 맨날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까 머리 어깨 동무 얘기하셨는데 어깨 동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깨가 건강해야지 친구들도 잘 만날 수 있고 여러 사람하고 우리가 악수할 때도 팔을 내는 게 어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깨를 잘 관리를 하셔야지 좋은 친구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깨 수시로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굳어지지 않도록 늘 팔걸이 생각하셔가지고 관리를 잘 하시면은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예. 그런 어떤 예방할 예.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들 예. 그리고 또 팔걸이들 예. 통해서 예.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예방을 하면 건강한 어깨를 가질 예.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몸에 좋다는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건강을 챙기기 위한 좋은 방법은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보다 몸에 나쁜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번 주 한 주도 건강을 챙기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손문호 원장님과 함께 어깨 질환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메디컬인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